수열이 1, 2, 3, 4가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항을 택하여 나열하고, 그럼 홀수 번째면 짝수들의 홀수 번째항이다. 그럼 뭐다? 홀수 번째면 2, 4, 8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일반항. 얘 자체가 홀수인데 2, 4, 8. 네, 저기 이거 홀수 번째. 그래서 첫 번째 1, 3, 5, 7, 9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항 자체가 2n-1로 되어 있겠지.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에 또 홀수 번째만 하래.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또 1, 3, 5, 7, 9, 11, 13인 얘네들 중에서 홀수 번째만 골라래.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1, 3, 9, 13인 뭐가 되냐면 2K인데 얘가 얼마씩 커져? 네. 얼마씩 커져? 4 커지지? 항상 이 커지는 숫자를 갖다가 일반항으로 만들어야 돼. 배수가 돼야 돼. 항상. 그러면 1부터 나와야 되니까 3을 빼주면 1 넣으면 1 나오지, 8이면 5 나오지, 3 넣으면 2 나오지, 9 나오지. 일반항 이렇게 돼. 얘도 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기에서 1, 3, 1, 5, 9, 13인 얘네들.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되잖아. 40 커지니까 여기에서 또 얘네들 한 거에서 또 홀수 번째만 선택하래. 그럼 얼마 커져? 8 커지지. 잠깐만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제 좀 정리해보자. 첫 번째 무엇을 했다? 얼마씩 커졌다? 홀수 번째가니까 첫 번째 항에는 1로 시작해서 공차가 2. 두 번째는 1로 시작해서 공차가 4. 세 번째는 1로 시작해서 공차가 8. 네 번째는 1로 시작해서 공차가 얼마 돼야 돼? 8만큼 돼야 또 3 계속 커지잖아. 얼마 커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로 해서 공차가 32. 여섯 번째는 1로 시작하고 64. 일곱 번째는 결국 공차가 1이고, 시작이 1이고 128인 공차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어? 공차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128이야.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려면 일반항 어떻게 돼? 세 번째 항은 1 플러스 2 곱하기 128 해주면 되겠지. 그럼 256에다가 257이 나오겠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해줘야 된다? 1번 홀수 번째항을 나타내는 거. 2번 이거는 지금 3번까지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라고 알려준 거고, 진짜 해야 되는 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얘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항 자체가 첫 번째 항에 n-1t가 된다는 거 먼저 해주고, 여기에서 이게 비례식으로 먼저 해줘야 되겠지. A2, A4는 3 플러스 H. 자,
그럼 얘를 일반화 표현으로 나타낼 거야.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6D 그럼 2A1 플러스 4D 바로 빼는 거야. A1 플러스 8D 그럼 2로 약분되집니다. 그리고 A1 플러스 10D는 그러면 4A1은 마이너스 6D로 표현이 되고 2A1은 마이너스 3D다. 그러면 여기에 16과 같은 거 나타내래. 그러면 16을 대고 16은 첫 번째 15D가 표현할 수 있지. 여기 자 그러면 공차가 어떻게 보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니까 D 대신에 하든지 A1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걸 찾으래. 2분의 17D로 나오는 거. 근데 A1을 표현을 해. 여기 바꿔야 되겠다. D를 일단. D를 A1으로 넣어야 되겠어. 왜냐? 여기 문제 다 A1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곱하기 15니까 5 마이너스 9A1으로 나오지. 답이 이렇게 나와버리지.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항이 이 말에 의해서 항이 커질수록 항의 값도 커진다. 그럼 그래. 공차가 뭐냐면 항이 커질수록 항의 값은 작아진다. 이게 절대값의 성질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는 5D 첫 번째는 7D는 0이어서 A1은 12D A1은 D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얘는 6D 플러스 2야. 근데 절대값 해가지고 서로 같다고 하니까 품의 공차가 양수라고 했어. 근데 이 절대값 성질이 이렇게 됐네. 일단 6t 대신에 마이너스 a1을 쓸 수 있지. 여기에 a1 플러스 6t는 얼마래? 자 그럼 얘가 7번째 해당하는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1번항이잖아. 1번항이니까. 그래서 A1 플러스 5D인 얘는 2야. 그러면 7번째 항이 0이란 얘기는 6번째 항의 값은 음의 값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첫 번째 항의 값이 커질수록 항의 값도 커지고 공차가 양수였어. 두 번째 나에 의해서 얘가 7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0이니까 세 번째, 6번째 항까지는 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5D는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A1 대신에 마이너스 6D라고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2고 d는 2가 된다. d가 2가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12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에다가 2 해주니까 4 빼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지. 이렇게까지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일반항 자체가 첫 번째 항 더하기 3 곱하기 4 A1 플러스 10인데 얘가 주어졌지. A 23은 첫 번째 항 플러스 22 곱하기 4 얘 값이 23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의 값 구할 수 있잖아. 23에서 88을 빼주면 마이너스 65가 되지. 그러면 절대값에서 얘 값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겠지. 그럼 어디에서 양이 되는지 판단을 하면 되잖아. 왜냐면 얘네가 첫째 항에 음이 나왔어. 첫 번째 항이 음이 나오면서 항이 이걸로 인해서 항이 커질수록 뭐가 된다? 에헤, 공차가 양이니까 항이 커질수록 항의 값도 커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반항을 했을 때 이거지. 얘가 0에 가장 가까웠을 때 아니면 양이 될 때가 언제 봐봐. 양인 것을 찾자. 왜냐면 음의 값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으로 값이 나오니까 그걸 찾자는 거야. 몇 번째 자에는 몇째 항부터 양의 값이 나오는지 찾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공차가 4야. 첫 번째 항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먼저 주어져서 첫 번째 항을 구했어. 근데 첫 번째 항이 음이 나왔어. 그러면 공차가 양이면 항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언제 양으로 바뀌냐야. 이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고. 그래서 4n이 69보다 크고 n이 8, 4, 6, 4, 24 7, 18 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 n은 18번째 항부터 양이 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으니 18번째 값과 17번째 해당하는 값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여기서 커지냐.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A17의 값은 첫 번째 항 일반 항이 아까 전에 뭐라고 주어졌어? 4 곱하기 17 마이너스 69라고 그랬어. 4, 4, 7, 28 4, 1은 4, 68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1 그럼 절대값 하면 1이 되고 자 18 그러면 4, 32 72 마이너스 69 그럼 3 나오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대. 근데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거 물어봤지?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17 알겠어? 132번 보면
지금 A 집합, B 집합을 주어줬어. 근데 A랑 B랑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한 게 CN이래.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공통인 수를 일반항을 만들어야 돼. 일반항을 만드는데 애들이 얘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수 성질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알려준 방법을 자, 첫 번째 내가 B라는 집합에 이 Bn이 2, 3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자 CN이라는 거는 2의 배수도 돼야 되고 2면서 3의 배수 값에 1씩 더해진 배수 성질로 가야 돼. 배수 둘 다 돼야 돼. 공통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에 n이라는 거에 2의 배수가 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선택했잖아. 그럼 n을 2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되지 않은 것까지 두 개를 대입을 해서 얘 모양 자체가 3의 배수에다 이 꼴이 나와야 돼. 아니, 이 꼴이 나와야 돼. 꼴로 나와야 해. 또는 두 번째 내가 AN인 이 n에다가 3의 배수가 아닌 얘 세 가지 경우를 1번, 2번, 3번 대입을 해서 꼴이 3m 플러스 1로 나와야 돼. 그럼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게 1번이 좋겠니? 2번이 좋겠니? 1번은 대입을 몇 번 해? 두 번 하지? 2번은? 그러니까 몇 번이 좋겠어? 1번을 선택하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n의 2k 대입. 그러면 3, 2k 플러스 1. 얘는 6k 플러스 1. 이 꼴로 넣어야 된대서 2로 묶으라는 얘기야. 3k 플러스 1. 꼴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두 번째. 얘는 2k 플러스 1을 대입할게. 3에 2k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6k 플러스 3 플러스 1. 6k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2로 묶어봐. 어때? 꼴이 됐어 안 됐어? 만족하지? 그래서 따라서 CN의 일반항은 이 꼴이라는 거야. 그래 다시 정리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를 해야 되겠어. 세 자리 자연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세 자리수가 돼야 돼. 세 자리수니까. 그럼 만약에 두 자리수 중에서 가장 큰 거 해라. 그럼 100보다 작다. 네 자리수 해라. 100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준을 놓으면 96. n이 616, 66이 36. 그러면은 16번째, 16번째 항부터 세 자리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보자. 어지러워. A1, A2, A3, A10. 1. 10이야? 뭐냐? 19.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여기 자체가 항이 몇 개야? 18개. 19개. A1부터 19, 19개 항이야. 네. 그럼 여기가 하나 더 있고 또 하나 있으면 얘 몇 번째 항이 되겠어? 20. 두 개가 더 있으니까 21항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걸 못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아니라 가운데 3개씩 있으면 X, Y, Z가 있으면 그걸 읽고 그거는 등차 중항, 중앙이에요. 등비 중항,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여하튼 항으로 구해야 돼. 모든 게. 얘가. 자, 봐봐. 그 다음에 얘도 몇 개 항이야? 몇 개 항이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걸 몇이에요? N. N이에요. 몇 개 항이야, 지금? N. 응, 그냥 N개 항이야. 근데다가 얘랑 더하니까 두 개 더 더하니까 몇 번째 항이야? 1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계산 안 된다고. 그리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A 첫 번째 항이 주어졌잖아. N 플러스 2번째 항의 값이 첫 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항 자체가 1 되겠지. 공차가 뭔지 모르겠어. 주어졌네? 2분의 3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이 값 자체가 15라고 주어졌어. N값 나오지. 네. 그리고 얘도 얘 몇 개의 항이야? M개. N개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M에다가 하나, 둘. N 플러스 2야. 자, 얘 몇 개 항이야? N개야. 그럼 둘이 합치면 몇 개야? N 플러스 2인데 여기로 하면 하나 더 붙여지니까 N 플러스 세 번째 항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가 되고 A의 N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은 16이 되는 거고 A의 N 플러스 3 된 거에 항의 값은 40이다가 3개로 나와서 연립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4, N 플러스 1의 공차, 얘가 16, 얘는 첫 번째 항이 4, N 플러스 2, 공차 40. 알겠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그럼 여기서 또 계산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N 플러스 1t는 12, N 플러스 2 t는 36. 그럼 여기 MD가 있잖아. MD.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나눠볼게. T 약분되지.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M은 1은 3분의 1이다. 그러면 3. N 플러스 3은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M은 N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여기서 N꼴로 놓으래. N은 2N 플러스 1. 그냥 답 나오잖아. 이렇게 항이 3개가 나온다든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은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게 등차 중항, 등비 중항.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계산이 뭔가가 만들어져. 이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잖아.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항, 등비 수열로 주어지면 등비 중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2a제곱 4a는 2a 플러스 4 a제곱 2a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연립해서 바로 나오지. a는 마이너스 2하고 1. 자, 그런데 여기에서 a가 어떤 값이라는 걸 하나도 안 줘줘서 각각 다 구하래. a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도 이것을 얘네들로 순서대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등차 수열이론데 우리 이거는 나머지 정리를 좀 활용해야 되겠지? 생각해야 돼. 왜? 나누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최고점 AX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머지를 생각하는데, 자, 뭐 하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대입하면 되지. A 마이너스 플러스 3. 이게 R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R1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A 플러스 4다. 두 번째, 뭐 대입하면 돼? X2 대입하면 되겠지. X2 대입하면서 나온 4A 마이너스 플러스 3. 이게 R2. 그러면은 얘가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되겠지? 3을 대입하면 9A 한 번씩 이렇게 안 써지네. 9A 안 되는데. 이거 할까? 무엇이 이래? 모르겠어.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9A 마이너스 3 플러스 3. 얘가 알고 9A. 무슨 수를 이룬다? 그래서 뭐 이용해라?8A 플러스 2는 10A 플러스 4.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해서 나온다. 자, 그러면 938번도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3개씩 끊어. 3개씩. 등차 중앙을 이용할 거면 3개 끊어 먼저. 어떻게? 요렇게 1번 하나, A에서 A 구한 거에서 2번 하나. 왜냐면 그 상태에서 바로 못 구하니까. 자, 1번에서 등차 중앙을 먼저 해주면 2A는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3의 36은 로그 3의 얘네들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지. 4 곱하기 36 2A. 자, 그럼 얘 뭘로 나와? 자, 얘가 3의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하면은 얘는 2로 나와. 로그 3의 2의 4제곱이지. 얘는 더 이상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얘를 앞으로 내려놔주면 A는 1 플러스 2 로그 3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두 번째, 1 플러스 2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36과 B를 또 등차 수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간단하게 뭔가 넣어줘야 되잖아. 얘도 아까 전에 로그 4, 9, 36이랬어. 3의 2의 제곱 2. 가능하지? 이렇게 넘기면 4 로그 3의 2 플러스 4는 B 플러스 1 2 로그 3의 2 없어지면 2 로그 3의 2 플러스 3 얘가 B가 하나 나오지. 자, 일단 A랑 B랑 이렇게 놓았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빼래잖아. 로그 2에 3, 3에 2 없어지니까 계산 가능하겠지. 자, 이번에 얘네들 등차 수열 이론데 얘도 또 2개씩 해주면 3번 2C는 12, C는 6. 그 다음에 C가 6이야. 6, 2, D. 자, 그러면 4는 6 플러스 T. D는 마이너스 2.
됐지? 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끝나지? 자, 그 다음 것도 이따 보여줄게. 두근에 이렇게 주어졌지? 자, 두근의 합은 4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아는데, m이라는 애는 알파, 베타의 등차 중항이래. 다시 말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얘도 이 애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근데 이제 이거 각각의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절대 A, B, C, D 각각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 문자를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A, B, C, D, E, F 얘네들을 한 개의 문자로 통일시켜라. 그래야 문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B는 하나 나오고 이 C는 또 나오고 2하고 F 더한 건 0이다 하나 나오고 12는 2가 되고 2C는 B다 하나 나오고 2D는 14 더하기 F다. 자, B 모든 문자를 A로 놓든지 하자. 자, 2와 마이너스 F.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뭐라고 넣어야 돼? 이제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되니까 얘 여기다 넣어주면 F는 A-12. 자, A를 다 놓아지지 하나씩? 자,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번 이렇게 일단 놓고 놓았어. 그 다음에 2번 여기에 대입하는 거 3번 대입하면 2D는 14 플러스 A 마이너스 12 2D는 2 플러스 A 그래서 D는 1 플러스 2분의 1 A 이렇게 나오겠지. D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D 나오고 B하고 C 여기다 D 여기에 D를 대입해주면 4번 대입해주면 2C는 6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A 됐지? 그러면은 C2C는 7 플러스 2분의 1A 그러면 C는 2분의 7 플러스 4분의 1A 그 다음에 C 나왔지? 자, B 대입해주면 그러면 5번이지? 대입하면 2분의 7 플러스 4분의 1A는 B다. 7 플러스 2분의 1A는 B다. 자, 그러면 A는 그대로 A 쓰면 되고 B 대신에 7 플러스 2분의 1A 써주면 되고 D 대신에 1 플러스 2분의 1A 써주면 되고 F 대신에 A 마이너스 12 써주면 자, 얘네 없어지지. 그 다음에 A도 없어지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6 플러스 12 해서 18하고 나오지. 아까 얘기 설명했던 걸 보고 뭐가 여기서 포인트 뭐 잡아야 돼? 항이 뭐? 커질수록 항이가 더 커진다. 자, 얘 값이 공차가 저기 양의 값이겠어요? 음의 값이겠어? 여기 한번 봐봐.
항이 커질수록 값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아, 그 반대로 말해야 되나? 그러면 누군가에서 음이 되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 양인 건 절대값밖에 의미가 없어. 네. 음이 되는 거에서 절대값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항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졌어. 자, 첫 번째 항하고 10번째 항 중에 얘가 더 커. 따라서 공차는 음이다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 일반항이 음인 거를 찾아야 되겠지. 왜? 절대값은 음인 절대값은 양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항 구역자 첫 번째 플러스 n-1 공차인데 여기 10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d는 27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나왔다. 공차 마이너스 나오지? 그럼 공차 나왔어. 그럼 일반항 자체가 50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플러스 53이 되겠지? 그러면 다섯 번째 음인 거 찾으라고 그랬어. 음인 거 몇 번째 항부터인지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돼서 3을 47에 11.1 나오니까 18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 음의 값이 된다. 그러면 6번째, 18번째 항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뭐로 표현해야 된다. 절대값으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계산하고 A18에서부터 A30까지는 나타내면 얘가 합의 식으로 표현하면 S17 이지? 플러스 얘는 S30에서 S17을 빼는데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얘는 왜 절대값으로? 이런. 얘가 지금 절대값 나와야 되잖아. 음이니까. 네. 음들의 모이면. 여기서 보면. 아니,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는 거. 얘는 그냥 나오지. 얘는 양들의 모임이고. 알겠어? 그럼 이제 합식 계산하면 되겠지? 네. 공차가 양수이면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져. 그렇지.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 그치? 네. 근데 절대값 해가지고 같다고 하니까 S3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정도는 알 수 있겠네? 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S7은 2분의 7 2A1 플러스 6D가 돼서 40이고 S3은 2분의 3에 2A1 플러스 2D 했었을 때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그럼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쓰레기통에 마이너스니까 알아야 되죠.